자, 오늘은 2025년 수능 특강 독서 실전학습 1회 8번에서 1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두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내용 살펴보고 문제풀이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조금 쉽기도 하고 문제도 좀 쉽게 나와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대학생을 쭉 훑어볼게요. 자, 과두제 나오고요. 그죠? 뭐 쭉 내려보면 뭐 중앙 집권적, 뭐 권력 소수에게 편중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미헬스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자, 미헬스라는 사람이 과두제죠. 미안해요. 방금 전에 내가 콜라를 좀 먹어서 자꾸 트름이 나오네. 미헬스 나오고요. 뭐 이제 과두제적 경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쭉 내려가 보면은 뭐 그 세 가지 요인 뭐 이런 거 있고 대중, 뭐 개인, 뭐 조직 뭐 이런 얘기 있고 쭉 내려가면 또 뭐 순환론적 격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이게 미엘스라는 사람이 이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 그렇게 대충 맥락 잡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 8번은요. 윗변형 1차하지 않는 것이니까 1치문 문제죠. 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9번은 부분 문제입니다. 그지? 기억을 분석 대상 삼은 이유, 앞뒤 맥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그죠? 니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밑줄근 부분 있죠. 그 밑줄근 부분이 포함된 단락 정도 그죠? 과도제 이행 과정 그 단락을 쭉 한번 읽어보면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부분 문제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이게 보기가 나타나서 이게 적용 묻는 문제인 것 같지만 위에 보면 디귿을 평가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귿 뭐 앞뒤로 이제 쫙 읽어보면은 이제 맥락을 잡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고요. 그거랑 이제 보기랑 비교해가지고 보기의 입장에서 디귿을 뭐 까는, 그지? 혹은 이제 뭐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그냥 9번, 10번, 11번 풀고 8번 풀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 풀고 총 4문제니까 2, 4, 8에서 8분 주겠습니다. 자, 시간 맞춰서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선생님 이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저 4월 8일이거든요. 이제 한 25분 뒤면 지금 12시라 가지고 4월 9일인데,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이에요, 여러분. 4월 10일에 총선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 과두제가 정치적 얘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뭐 인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이 딱 생각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 현상과 관련시켜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나 그 정당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선생님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썸네일 사진도 지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이걸 다 섞어놨어요. 다 섞어놨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자, 이제 풀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과두제 뭐야 대빵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배 욕구, 지배 욕구를 가지고 저기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무한 감사를 느끼고, 그지? 그리고 숭배하는 그 숭배 욕구를 채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다른 정당, 다른 집단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과도제적 현상, 소수가 요걸 다수를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게 요 이제 미에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 이것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입니다. 자, 과두제가 뭐냐면요. 소수의 사람들이나 자, 엘리트 집단이 국정 운영하는 걸 보고 과두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정치 용어예요. 그지? 소수 사람들, 지금도 보면 소수 사람들이 엘리트 집단이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300명이, 그지?
뽑혀가지고 국정 운영을 지금 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뭐 행정부, 그지? 뭐 사법부, 그지? 뭐 이런 등등등등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수 3대 엘리트 집단이 국정 운영하는 걸 과두제라고 얘기하고 이게 원래 정치 용어지만은 사회 경제 용어도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지? 근데 사실 그래요. 모든 집단에서 대빵 있기 마련입니다. 대빵하고 집행부가 있죠, 그죠? 일반 대중이 있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으면 회사 사장님 있잖아요,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지? 회장님하고 임원진, 그죠? S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제드래곤 형님하고 그죠? 기타 등등의 많은 임원들, 이 간부들이 그지?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그죠? 밑에 뭐 사원들도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공무 구조다. 그래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용어로도 이게 확대해서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미에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이나 집단의 규모가 커진다. 커지면은 과두제적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두제적 현상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소수한테 권력이나 정보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은 이런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조직이나 목표 이념을 거창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조직을 만듭니다. 자, 조직을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체제를 갖춥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정보나 권력이 소수에게 편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뭐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뽑혀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보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청렴하게 살면 괜찮은데, 그지? 저기 어, 황희정승처럼 그죠? 청렴하게 살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꽤 있죠, 그죠? 뭐 자기 그 얻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그지? 주식 투자를 뭐 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소수의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다소가 소외되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조직의 목표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를, 그죠? 목표를 이, 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조직이잖아요, 그죠? 자, 조직의 목표나 이념은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그게 이제 조직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보 권력이 소수에 편중되고 다수가 소외돼 버리면 이게 원래 어떤 국가의 목표랑 다르게 지금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자, BS라는 사람은 이 과두제적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소수한테 권력이 집중하는 게 필연적인 현상이면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어떤 사람들 이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 권력 뭐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 다수의 어떤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소수한테 권력 집중된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자, 이 과두제적 현상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입증을 하려면은 뭐를 주로 타겟으로 잡아야 되냐면요. 독일의 진보 정당 연구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예, 뭐 이거 무슨 혁명당 이렇게 적혀있죠, 그죠? 진보 정당 연구해보래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연구를 하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과두제에 대한 투쟁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잖아요. 그지? 민주주의 뭐 다수, 그지? 다수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과두제,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집단이 운영하는 그런 정보 권리의 소수에게 편중되는 그런 거에 대한 투쟁이 일단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진보 정당에서마저도 과두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못장 나본 거지, 그지? 얘마저도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조직에도 당연히 과두제적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 보수 정당을 얘기하느냐? 보수 정당은요, 선거를 제외하면 본래 과두제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대요. 뭐 실제로 한번 보면 그렇죠, 그지?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약간 영웅적으로 이제 딱 있어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막 끌고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따르잖아, 그지?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선거를 제외하고요. 선거 때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막 이게 우리를 이 사람들을 위하고 다 들어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권 하면 획 돌아서지, 그지? 아무튼 뭐 선거 제외하면 본래 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대요. 강하다고 BS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미에스는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 근데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과두제에 대한 투쟁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진보정당에서마저도 과두제가 나타나면 당연히 일반적인 조직에도 과두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진보정당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미에스, 요거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 문제, 보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진보정당으로 과두제를 연구한 이유 뭐냐? 자, 요거죠. 모든 형태의 과두제에 대한 투쟁을 근본적 목표로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얘마저도 과두제가 나타난다면 다른 집단은 뭐 당연히 나타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럼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3번, 4, 5번은 이건 다 보수 정당입니다. 그죠? 집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지? 명백하게 드러난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더 강한 가족의 경향 이게 전부 다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과두제가 나타날 수 없는 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과두제에 대한 투쟁은 근본적 목표이기 때문에 과두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경우는 과두제가 나타날 수 아예 과두제가 안 나타날 수 없는 집단 자체는 아니에요. 아예 그지? 그러니까 과주대에 대한 투쟁은 근본적인 목표로 했던 집단이라서 요건 이제 추론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주제가 나타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뿐이지 원래부터 과주제가 나타날 수 없는 집단 자체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도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은 여기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제일 가까운 걸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미에스가 주장합니다. 과두제로 필연적으로 이행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을 얘기해야 돼요. 자, 군주정 뭐냐면요, 통치권이 1인한테 있습니다. 그지? 왕이죠, 왕. 그지? 대빵, 왕, 황제, 임금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 귀족정 소수가 장악하는 거고요. 민주정은 다수가 장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주정과 귀족정은 같이 가겠죠. 왜냐면 군주정이 있긴 있잖아요. 저놈의 대가리를 잘라라 하면 니 마마 하면서 뭐 자르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 이제 옆에 붙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기 삼정승 있죠. 좌의정, 이우의정, 영의정 모여가지고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하면 이제 왕이 아이씨 그럼 죽이지 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완전 왕이 완전 독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렇게 둘이서 이제 밀고 당기긴 해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는 요거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되고요. 지금 현대 대한민국은 이제 물론 민주정입니다. 그죠? 다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이 중요한 이제 다수는 통치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해가지고 국회의원 3명을 뽑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그 정치를 장악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약간 귀족정이랑 민주정이 좀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민주정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래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두 개 좀 섞여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난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기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좀 민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 번씩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와가지고 선거철만 내려오지 말고요.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는 것도 좀 보고 뭐 힘든 것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치에 반영하고 그죠? 법도 만들고 이래야지. 참 거기 참 거기 안에만 딱 틀어박혀가지고 그래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차라리 300명, 200명 줄이든지. 아무튼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밀스가 주장한 과도제 이해 과정은 뭐냐면요. 이 민주정이라는 게 다수가 통치되는 민주정이 결국에는 뭐야? 귀족정으로 변하는 거죠. 엘리트, 그지? 소수 엘리트 과도제로 변하는 과정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당에서도 발생하고 집단에서도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당에서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당의 규모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지면요. 업무가 확대돼요. 업무가 확대되니까 이게 업무가 확대되면요. 이 모든 대중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그치? 그래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지도부랑 직접 참여, 선생님 같은 사람들 있죠. 직접 뭐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죠? 나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별로 없고 능력도 쟤네들만큼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시간도 안 됩니다. 그지? 생업하다 시간도 안 되는 그런 일반적인 대중으로 요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직이 커지니까 이게 운영이 좀 합리화적이어야 돼요. 좀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걸 위해서 지도부가 형성돼서 이 지도부가 소수의 지도부가 다수를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과두제로 나가는 이제 현상을 이제 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개인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대중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은 지도자입니다. 이제 이 지도자의 자질 그리고 욕구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조금 그 과두제로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인 지도자는요, 자기의 가치나 역량에 자신감을 가집니다.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지? 내가 너네 다 끌을 수 있어. 날 믿어봐, 그지?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 떠오르죠, 그죠? 정신 몇 명 떠오릅니다. 날 믿어봐, 날 따라와봐 하잖아, 그지? 그럼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지?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들, 지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웅변이요, 이빨 잘 탑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 대중을 유인하고 있죠. 지금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람들 막 모읍니다, 그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대중을 이끌고 가죠. 이끌고 가면서 지배 욕구를 충족하고요. 자, 반대로 일반 당원들, 대중들은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무능력하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당과의 경쟁에 성공해주는 어떤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가주는 지도자한테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떠받들죠. 떠받들면서 숭배 욕구를 충족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조직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당이 커져요. 정당이 커지다 보니까 운영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과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신속성이 당연히 중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가 빨리빨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막 하고 다른 정당에서 막 공격 들어오면 바로 방어해야 되는데 공격 확 들어오는데 우리 어떡하지? 우리 다수가 모여가지고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지? 운영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위해서, 그지? 결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중앙 집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린, 그러니까 이 그 대빵이 한다는 거예요. 대빵이, 그지? 대빵이 이끌어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관료화돼요. 관료화된다는 거는 거의 붙박이로 붙어 있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도자랑 대중의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요, 이 그 지도자의 전문성, 관료성이 절대화돼 버려요. 절대화돼 버리면 이 사람 아니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집단 가는 거예요. 훅 하는 겁니다. 그지?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정신 중에 그런 사람 보이죠, 그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지? 이 사람 안 되는, 안 되는, 이 사람 대체 불가능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절대화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어도 그래도 대체할 사람이 그래도 언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이게 완전 전문성이 절대화돼 가지고 절대로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종신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윤종신 아니고요, 이 종신이 뒤질 때까지거든요. 그지? 종신보험 뒤질 때까지 적용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잖아요, 그죠? 종신지도 뒤질 때까지 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건 외국 얘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얘기해야 되나? 아니, 외국 얘기하니까 해도 되겠지, 그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그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우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제 종신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뭐 총선이랑 관련, 우리나라 관련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신 지도가 등장하면은요, 이 조직의 안정성 추구하는 이런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조직의 어떤 이 움직임,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그 있죠. 그런 경향에 이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람들의 지배 효과가 이제 맞물려가면서 과두제가 강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니은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입니다. 그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지? 표를 설명했던 거, 그지? 그림으로 도식까지 설명했던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정당의 업무가 확대되면은 지도부를 대중으로 분화된다. 얘기했었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자는 자신의 역량으로 대중을 유인해요. 그지? 그리고 대중은 정당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한테 감사해가면서 욕구, 그지? 얘는 무슨 욕구야? 숭배 욕구겠지, 그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대중은 대리만족을 느끼면 내재에 있던 지배욕구가 아니고 숭배욕구지, 그지? 지배욕구는 지도자에게 오는 거죠, 그죠? 3번의 답이고요. 쉽죠? 요거 한 개만 살짝 바꿔놨어요. 수능 스타일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요새는, 그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킬러 지문이 안 나오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짝 꼬아가지고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른 정당의 경쟁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 조직이 강화되면서, 그지? 효율적으로 이제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지?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대중과 지도의 격차 크게 벌어져 전문성이 절대화되면 종신 지도자 등장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지? 됐고요. 답은 3번입니다. so easy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두제 이게 마지막. 자, 미에스 이론의 한계가 뭐냐면은 순환론적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더라도, 그지? 되더라도, 자, 이건 뭐냐면요, 순환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기 만약 귀족정이나 어떤 군주정에서 민주화가 되었어요.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다수가 이제 그 권력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귀족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과두제로. 그러니까 과두제에서 민주화 되더라도 다시 과두제로 간다는 겁니다. 반복 순환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그 저기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 목 날라갔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시민사회가 구성이 됐는데 시민사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독재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가요? 로베스피에르가 맞죠? 네,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겠죠? 그지? 자, 다시 독재로 돌아가면서 얘도 단도에서 나를 좀 못 날아가요. 그지? 여기 이제 순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미에스 이론은 그 과두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화가 되더라도 다시 이제 귀족적으로 돌아간다. 그지?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트 중심이고요. 대중의식을 무시해요. 그지? 얘네들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계속 이제 숭배했고, 그지? 숭배했고 자꾸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두제를 자꾸 간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대중의식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근데 충분히 대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대중의식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요즘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지? 우리 일반 사람들 막 정치도 좀 잘 알고, 그죠? 저기 정치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깨어 있어요. 많이 깨어 있지만은 이 미에스라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순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중이 주도한다, 어떤 정치라는 걸 대중이 주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미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과제를 얹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끝이지. 그렇지? 한 개 더 있네. 자, 11번. 자, 이거 순환론적 역사가 문제죠. 그죠? 얘는 이제 미에스가 순환적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소수의 과도제로 간다고 하는 얘기인데,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수 이해 집단이 서로 견제할 줄 알고 견제할 줄 알고 경쟁할 줄 알고 균형을 이룰 줄 알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줄 안다라는 게 보기잖아요. 그죠? 보기에서 이 말을 깔락하면 이제 이 왜 대중의 어떤 의식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답입니다. 대중보다 지도자 능력 중시자 대중의식 발전 가능성을 강구한 거지, 그지? 보기 입장에서는 그 이제 미에스를 깐 거예요,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정당 내 다수 이해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았다는데 미에스가 다수 이해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정당의 지도자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조직이 강화된 이유 밀스 잘 얘기했지? 그죠? 중앙적 조직이 강화된 이유를 얘기는 했는데 이걸 잘못 파악하였다라고 할 수가 없죠. 얘는 밀스는 이런 얘기를 한 거 맞아요. 한 거 맞고 이거를 잘못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기에서는 이런 얘기였거든. 그지? 중앙집권 조직 강화된 이유를 이제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얘가 뭐 보기가 디귿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과도제적 경향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여 당내 핵심사항 경쟁 상황에 관심이 없다. 과도제적 경향에 대한 분석, 요게 이제 당내 핵심사항 결정되는 상황, 요거랑 연결되죠, 그죠? 맞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되는 겁니다. 핵심사항이 결정되는 거, 이거 의사결정이잖아, 그지? 맞아, 의사결정, 그지? 자, 이것도 들었고. 자, 조직의 운영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해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적절하게 파악했다. 적절히 파악 원했죠. 이거는, 그지? 자, 이해집단이고 누가 이제 저기 뭐 다수잖아, 다수, 그죠? 다수,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 그지? 다수의 대중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까야지. 그지? 하지 못했다라고 까야지. 왜냐면 보기 입장에서 이것을 까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하지 못했다 하면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이 답이네요. 써 이지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과두제란 용어는 오늘날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널리 이제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맞고요. 미래에서는 과두제 출현이 조직의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은 과두제 출현한다 얘기했죠. 그죠? 됐고요. 자, 그다음에 군주정은 한 사람, 그지? 됐고요. 미래에서는 과두제 이행이 개인 대중 조직이라는 요인, 그지? 맞고요. 위에서는 수학적에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얘는 수학적 역사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궤식적으로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여기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뭐 저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뭐 지구 저뭐 달의 지름, 뭐 태양의 지름,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과학 지문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그거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